잘 쉬었어요? 네, 쉬는 시간에는 뭐 활력이 넘치는 네. 네. 쉬는 시간에는 굉장히 시끄럽네요, 그죠? 수업 때는 뭐 몹시 수줍어 하시는데 여러분 기본서가 나왔죠, 그죠? 계획보다 조금 일찍 나왔는데 다행히 뭐 두께는 뭐 요 정도면 만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나중에 제가 첫날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줄여드려요. 1월달부터 이제 쭉 줄이는 작업. 양은 늘어나지만 어쨌든 이 양을 시험에 나올 것들 중심으로 별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별 표시한 것들에서 뭐 거의 나오니까 그 이상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줄여놓으면 뭐 한 300쪽도 안 되니까 300쪽이야 금방이죠. 빠른 사람은 하루에도 다 읽더라고요. 하루에 마지막에는 오전에 한 번씩 독파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70쪽, 지금 이제 70쪽 할 차례죠. 그래서 부증성인데요. 보시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부증성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이제 토지의 특성이 특히 이제 부동산의 특성이 중요하다 그랬고, 이 토지의 특성에는 간단하게 보시면 이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고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다. 뭐 이렇게 아까 시작을 했죠, 그죠? 자연적 특성에는 지금 우리가 이미 공부하신 동성이 있는가 하면 영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증성이 있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개별, 인접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대목을 가려고 그러는 건데, 이 부증성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흔히 이 부증성을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요. 비생산성이다. 이건 좀 많이 쓰는데 다른 말을 비생산성이다. 다시 말해 뭔 말이냐? 땅이라는 건 인간이 만들 수가 없으니 증가가 불가능하다. 즉 만들 수가 없는 재화다. 우리가 동산이야 만들어내지만 땅을 만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땅은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이 뭐 옛날 중세 사회나 뭐 고대 사회랑 달라진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과학이 발달한 것밖에 없지. 인간이 먹고 마시고 뭐 언젠가 죽는다는 건 똑같죠. 요즘도 전쟁을 많이 하죠. 전쟁.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지금 이제 일본하고 지금 필리핀이 그 사사군도라는데,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일본이 이제 그 다오이다오라고 이제 거기도 또 조그만 섬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독도 가지고 이제 무슨 말씀이 아시죠? 그게 영유권 분쟁이에요. 요즘은 이제 그 땅만이 아니고 이제 영해까지도 자원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땅이라는 거는 인간이 만들 수 없어서 옛날부터 많이들 욕심을 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만들 수 없다는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랬느냐? 아까 우리가 했던 이야기인데, 인간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재화, 희소성이 있죠. 희소성. 그러다 보니까 땅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요. 그걸 지가 고의 문제다라고 보통 이야기한다. 나중에는 이렇게 시험에 잘 나와서 심각한 주제가 되는데, 일단은 가볍게 보죠. 요거 자 분석합니다. 땅값이라는 거는 하락한다고요? 지가는 올라가기만 한다고요? 올라간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근대에 와서도 뭐 강남의 땅값이 70년대에 비해서 뭐 거의 한 200배 이상이 땅값이 뛰었다. 다시요. 2배라고요, 20%라고요, 200배라고요, 200배, 100몇십 배에서 200배.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죠. 또 이와 같이 이 땅이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희소하죠. 그래서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토지는 사회성과 공공성이 대단히 강한 재화이다. 그러니까 동산과 달라서 내가 돈 주고 샀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100% 이용한다고요. 국가가 제한하기도 한다고요. 제한. 그게 이제 국계법에서 말하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에요. 그 대표적인 제한이 여러분 제일 잘 아는 게 개발 제한 구역이죠. 이해하신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특이하게도 땅이라는 건 국가가 간섭을 많이 하더라 이야기죠. 조금 어려운데요. 조금 어려운데 할랍니다 이거는.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이 되게 한다.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다음 시간에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해서 할 건데 아직 공급 자체를 안 배웠는데 물리적 공급 곡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답답하긴 한데 여기에 수직이 되게 한다. 여러분 그 공급 곡선은요 조금 이따 뭐 상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봤으니까 뭐 일단 간단하게 그림만 설명할게. 지금은 여기 이게 뭐 량이고 이쪽이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여기가 원점이니까 제로죠. 제로 이리 갈수록 양이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은 하락이에요 상승이에요? 상승.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럴 때 수직이라는 거 뭐 다 아시죠 여러분? 수직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이렇게 공급곡선이. 공급곡선은 뭐 전 세계가 다 똑같이 S를 씁니다. S, supply. 공급이라는 말. 그래서 영어로 쓰는데 수직이다 이렇게 생겼다 그 이야기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는 뭐냐? 뭐 나중에 이야기를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땅값이 100만 원이건 평당, 땅값이 평당 200만이건 간에 그 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좀 어려워서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따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땅은 인간이 만든 적이 없으니까 땅값이 올라간다고 대한민국 땅이 2배, 3배 늘어나는 건 아니고 일정량으로 고정돼 있다. 이해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도가 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제 가다가 여기 이제 대만이 조그만 거 있고 하이난이라고 이제 해남도 요즘 많이 놀러 가시죠 여기. 동양의 하와이라고. 저는 20년 전에 놀러 갔어요. 그때는 개발되기 이전에.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재밌게 잘 놀다 왔는데 식당이 몇 개 없어가지고 호텔도 뭐 머물 수 있는 데가 그 당시에는 2군데인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택동 마누라가 말년에 살았다는 데가 이제 그 모택동의 부인이 그 장청이라는 여자인데 그분이 말년에 살았다는 호텔 거기밖에 없었으니까 뭐 거기서 묵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동남아, 그다음에 이제 파키스탄, 인도 이렇게 가죠. 세계 지도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국은 강역이 요 정도 되지 않나요? 요 정도? 이렇게 되지 않나요? 아니 새끼들이 이렇게 넓으면 관리도 안 되잖아 이거. 뭐 근데 여기 있는 점점점 가지고 싸우냐 이야기야. 제 이야기는 미친 거 아니냐? 에? 옛날에 고구려 땅이 이게 동북삼성이 이렇게 3군데 성이 여기가 있거든요 중국에. 이제 뭐 산동, 그다음에 하얼빈, 그다음에 이제 랴오닝 이쪽이구나. 그렇죠. 하얼빈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동북삼성이라는 데인데 중국에서는 공업도 가장 발달한 데고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래서 일찍 공업화된 데가 여기 동북삼성이에요. 그래서 좋은 대학도 많죠 여기는. 그런데 이게 뭐 옛날 고구려 땅이었으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돈 받고 팔아도 되잖아. 우리가 돈 주고 사겠다는 건데. 근데 이것도 안 팔고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통일되면 한번 붙어야 돼요. 뭐 어차피 안 붙을 수가 없어요. 이제 국경을 접하면. 제 말이 틀리나 보세요. 반드시 이제 국토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랑 중국이랑. 한판 뜰 수밖에 없어요. 물론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게임이 돼서 싸웠나? 뭐 얘들 100만 대고 오면 우리가 10만 가지고 붙어서 100만 명 다 죽였는데 꼴찌문도 많아요. 우리가 뭐 우리랑 붙었다가 당이 이제 중국이 나라가 멸망한 게 2번입니다. 2번. 수나라 당나라. 우리랑 붙었다가 이 새끼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나라가 망한 거야. 그렇게 우리가 무서운 민족이에요. 한판 붙자 이거야. 씨. 네? 사실은 제 생각은 괜히 하는 건 아니고요.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쳐들어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2가지구나. 실제로 땅을 우리나라하고 명나라 땅을 찾아볼까 하는 욕심도 있었고, 2번째는 임진왜란 때 전국을 통일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덕구와 이에야스가 미안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니까 이게 적장들이 불만이 많아. 언제든 나를 죽일 수 있어. 이해하셨어요? 북한 애들이 언제든 우리랑 다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서 그놈들을 소모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조선으로. 뭐 명분은 딱 하나죠. 정명가도라 그래서 명나라 칠 테니까 길 좀 빌려다오.
미친 것들이 명나라 칠 거면 이리 가면 되잖아. 돌아서. 왜 길을 빌려달라 그러냐고. 그게 명나라 치려고 그러겠어요? 우리 먹으려고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우리도 북한 애들이 얼마나 호전적이에요. 북한 애들은 우리보다 키가 작아도 싸움도 잘한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북쪽 애들이 싸움을 잘해요. 원래. 그러니까 걔들 보내가지고 중국에서 땅을 뺏으면 좋고 못 뺏고 죽고 안 돌아오면 더 좋고. 너무 심한 이야기인가? 자, 확인하죠. 확인. 너 어디 가서 또 우리 선생은 중국과 전쟁하냐 그러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앞뒤 다 잘라버리고 결론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일본의 예를 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3번의 큰 3번의 부증성인데요. 자, 토지는 생산이나 노동을 투입하여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본원적 특성이 부증성인데 비생산성, 비증가성이라고도 한다. 동그라미 2번. 자, 파생 특징인데요. 아직은 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만한 것. 디귿. 토지의 절대량을 늘릴 수 없으므로 토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토지 공개념 도입하는 이유. 그 다음에 미음번 같은 거 이야기했죠. 산업화에 따라 인구 증가 등으로 토지의 가격을 앙등시키고. 왜냐? 인구는 증가하는데 땅은 안 늘어나니까. 집가 하락이요 상승이요? 상승은 그 이야기예요. 이용의 집약화는 아직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고층 건물 짓는다 그 이야기인데 천천히 하죠. 천천히. 그 다음에 거기 비읍번 보시면 비읍번. 토지의 물리적 공폭선을 수직으로 만들고 아까 이야기 드렸죠.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 그랬는데 그거는 아직은 너무 어려워요. 조금 있다가 수요 공급을 할 때 해야 돼. 설명을 한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이야기 드렸다. 그 다음에 개별성이죠. 여러분 그 개별성은 뭐 지금부터는 할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토지 특성에서 이 세 가지가 좀 특히 시험에서 좀 문제가 되고요. 게다가 양도 많은데 나머지는 양이 별로 없어요. 뭐 기억하는 데 큰 부담도 없고 이해하는데도 별 부담 없죠. 개별성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흔히 비대체성이다. 그래서 뭔 말이냐? 토지라는 재화는 개개 재화가 같은 게 없다. 개별적이다 그 이야기인데 다른 말로는 조금 어렵죠 이거. 아니 비자입니다. 이거 아니 비자. 그러니까 대체가 아니 되는 성질. 대체라는 게 뭐냐? 대체는 바꾸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바꾼다. 대체한다. 대체. 야, 그 어떤 사람이 오늘 못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 주세요. 뭐 이런 거. 대체. 그런데 땅이라는 거 같은 게 없다. 개개재화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자, 보세요. 동사는 예컨대 이게 재분필이에요. 그런데 없어. 잊어버렸어. 그러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똑같이 뭐 쓰면 다 잘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대체가 되는데 부동산은 대체가 안 된다. 아니 뭐 바꾸면 되지 왜 대체가 안 되냐? 아니요. 물리적으로는 같은 게 적어도 하나도 없는 게 이유는 뭐 때문이냐? 위치 때문이에요. 위치. 땅이라는 건 절대적 위치가 다르죠. 다르니까 물리적으로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물리적 대체는 절대로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일단 바꾸고 싶어도 위치가 다르잖아요. 위치가. 그래서 가격이 가치가 같다고요? 달라질 수 있다고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이 개별화된다. 뭐 이런 것도 좋지만 할까요? 뭐 이왕 이야기했으니까. 부동산은 동산과 달리 이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늦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우리나라는 뭐 70년도 안 됩니다. 역사가. 법학은 뭐 함무라비 법전부터 해가지고 막 경국대전 이런 거 따지면 저 중국까지 가고 그러면 한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도 법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예. 그런데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 때 이제 법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그게 언제인데요? 5,000년 전입니다. 5,000년. 약 4, 5,000년 전이에요. 예. 하은주 다음이니까. 진나라 다음이 춘추전국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경제학도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진 지는 꼴랑 300년밖에 안 돼요. 네, 경제학. 지금 뭐 경제학 시대 아닙니까? 경제를 모르면 생존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게 경제 쪽이에요. 그런데 부동산학은 300년 됐다고요. 뭐 꼴랑 한 70년 됐다고요? 70년. 다른 나라도 해봐야 한 100년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동산학이 늦게 만들어졌냐? 우리가 그 이론이라는 게 말이죠. 원리나 이론이라는 게 뭐 나온 김에 다 해버리지. 원리 또는 이론 정립이 어렵다. 부동산학 원리나 이론 정립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 원리나 이론은 어떤 것들의 공통점을 모아서 정리한 게 이 이론이에요. 이론. 뭐 이런 특징들이 다들 있어. 이런 거. 근데 부동산은 개개재화가 다 달라요. 개개재화가 다르니까 부동산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나 부동산 관련 활동들이 다 달라. 땅의 위치나 높낮이라든가 단단함이 다르니까 개발할 때도 각각 다르게 대응해야 되고 네? 활동. 그러니까 원리나 이론 만드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더라.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거. 요거는 원래는 이제 2개만 하려고 했어요. 요거랑. 근데 조금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요거는 조금 용어 아시는 게 좋아요. 일몰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 조금 이따 많이 쓸 텐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통으로 보자 그랬습니까? 분석하자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적이죠. 자,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 수준이 없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일몰일가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동산입니다. 동산. 캔커피. 그럼 누구나 대략 아는 게 있어요. 1,000원짜리 한 장이면은 사고 뭐 좀 남을 거야. 뭐 이런 느낌. 싼 거 있잖아요. 싼 거. 캔커피. 예. 뭐 한 600~700원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동산은 하나의 가격 수준이 없다고 되어 있다고요? 있어요. 이마트 가면 뭐 다 일단 같은 종류는 가격이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아파트? 똑같은 32평이면 가격이 같아요. 층별로 달라요? 동별로도 다르고 뭐 단지가 달라지면 더 다르고 동네가 다르면 더 다르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하나의 물건이라도 같은 가격이 아니에요. 수천만 가지 가격이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복잡한 겁니다. 부동산보다 훨씬 힘들고 복잡하죠. 자, 개별성. 개별성이란 지표상에 존재하는 토지는 위치나 지형지세 지반 같은 게 동일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토지의 특성이다. 그 개성도 다양하고 대체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질성, 비대체성이란다. 동그라미 2번의 기억번, 아까 일몰일가가 안 된다 이야기 드렸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니은번도 이야기 해버렸죠. 그 다음에 디귿번의 2번째 줄 뭐 이야기 해버렸네요. 원리나 이론 도출이 어렵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인접성이죠. 아까 우리가 인접성은 붙어 있다 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결성이다 또는 접성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땅이란 건 전부 다 어쨌든 간에 뭐 붙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인접한다는 특성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어려워요. 토지라는 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동산과 달라서 그걸 외부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부 효과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어렵지만 오늘 좀 용어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외부 경제라는 효과가 있고요. 외부 불경제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경제는 뭐냐? 이거는 유리할 때 쓰는 거고 불경제는 이제 불리할 때 쓰는 겁니다. 뭔 말이냐? 예컨대 여기 이제 우리 집이 있어요. 3억이었다라고 가정하고. 자, 그런데, 주변에 지하철역이 엊그제 생겼어요. 그러면 가격은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뭐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죠, 여러분? 이거 뭐 제가 우리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인테리어를 막 다시 하고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외부 환경 때문이에요? 그걸 외부 효과라 그래요. 외부 효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단지 외부 환경 때문에 좋아졌다 그래요. 이해하신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가격이 올라갈 때를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그걸 경제라고 해요. 경제는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 그러니까 외부 환경 때문에 유리한 거죠.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아니고 만약 쓰레기 처리장이 집 주변에 생겼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뭐 파리가 날리고 막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집값 상승이 하락이에요? 네, 하락이죠. 왜 그럴까요? 막 제가 청소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외부 환경 때문이다. 외부. 그런데 이렇게 분리할 때는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럴 때는 외부 경제요, 불경제요? 그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네, 어려운 용어지만 별것도 없네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외부 경제나 외부 불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왜 그러냐? 땅이라는 건 다 붙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동산이 정말로 부동산과 다른, 이 부동산은 동산과 다른 특성이 있느냐? 그럼요. 예컨대 여기 자동차가 있었다라고 가정합니다. 여기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자동차예요. 뭐 그렇게 안 생겼죠? 네. 그런데 옆에 문을 열었더니 쓰레기 냄새가 심하게 나더라. 그러면 자동차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다른 데로 이동을 해버려야 될까요? 이동하죠. 뭐 하려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붕붕 하고 이동하겠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동사는 이와 같은 외부 환경 영향을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안 받더라. 그러니까 부동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런 특성. 자, 두 번째로,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로 외부 환경과 어울리는 협동적 이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라는 게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걸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울려야 되니까. 자, 인접성이죠. 인접성이란 토지는 본래 연속되어 있고 반드시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고 인접수자 긴밀한 관계에 있는 성질로 연결성이라 한다. 파생 특징이죠. 그래서 니은번 지금 이야기한 거죠. 협동적 이용의 논리 근거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비읍번 이야기했죠. 비읍번. 부동산과 더불어 외부 경제 또는 불경제의 문제가 발생케 한다 그랬어요. 리을번은 뭐 쉽죠. 소유와 관련하여 경제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경제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동산에는 없는 지적제도라는 고유한 제도가 있더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적재 됐고요. 그런 건 됐고. 자, 2절로 가시면 토지의 문적 특성이죠. 그래서 일본의 용도의 다양성인데 이 용도의 다양성은 다른 말로 이제 다용도성이다 또는 변용성이다, 변용 가능성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다용도성이라는 표현을 좀 쓰죠. 토지는 말 그대로 용도가 다양하다. 그러면 정말로 부동산이 갖고 있는 동산과 다른 특성이란 말이냐? 그럼요. 아까 이 토지의 특성은 동산, 즉 일반 재화와 부동산이 다른 특성이라 그랬고요. 그 중에 우리가 자연적 특성도 해버렸고 이제 인문적 특성이 용도의 다양성을 하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이런 것도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갈 건데 진짜 동산과 다른 특성이냐 보자고요. 동산은 보통은 한 가지의 용도밖에 없죠. 분필이라는 건 먹는 거예요. 글씨 쓰는 거예요. 그 글씨밖에 못 써요. 뭐 분필을 글씨도 썼다가 가끔 배고프면 먹기도 하다가 뭐 그러다가 저쪽에서 뭐 누가 문을 열고 빼꼼히 쳐다보면 뭐 던지기도 했다가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글씨 쓰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용도가 하나인데 땅은요. 아시다시피 뭐 우리 이미 공부하셨는데 우리가 뭐 택지, 임지, 농지 뭐 그런 거 했잖아요. 그죠? 택지만 해도 뭐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가 있고 농지만 해도 전지, 답지, 과수원지가 있고 임지만 해도 신탄, 림지하고 용제,
림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이렇게 용도가 한 가지라고요. 너무나 다양하다고요. 다양하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더라. 이렇게 용도가 다양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번 주 설명했던 것처럼 후보지나 이행지처럼 용도를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도적 전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용도 전환 또는 이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다 비싼 땅으로 우리가 용도를 바꿀 수 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전환과 이행을 하면서는 어떻게 하고 싶겠느냐.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웬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땅의 용도를 바꿀 때 막 중장비 도입해가지고 막 돈 들여가면서 바꾸는 거예요. 토목공사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땅값이 떨어져야 되겠어요? 조금 더 높은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아무래도 좀 더 나은 쪽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최유효 이용이 필요하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앞으로 자주 나오는데 최유효 이용의 근거다 또는 필요한 이유다. 이건 뭐냐? 이거는 이렇게 분석하면 되죠. 이렇게. 최유효 이용은 유효가 유용성인데 유용성이 최악이 되는 거요. 최고가 되게 하는 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근거이다. 왜냐?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바꿀 때 잘 써야 된다고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건 너무 어려운데 아까 우리가 부증성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부증성에서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는 게 가능이요 불가능이요? 불가능. 만들 수 없으니까. 이해하셨나요?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안 돼요. 그런데 용도적 차원의 공급은 가능합니다. 야, 이건 또 뭐냐? 아니, 아까 물리적 공급이라는 거는 불가하다면서 불가.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면서 어째서 또 용도적 공급은 된다 그러냐? 이거 뭐 말장난 아니냐? 전혀 말장난이 아니죠.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지금. 물리적 공급이라는 건 뭐냐? 땅을 만들어내겠다는 이야기인데 부증성 때문에 땅을 인간이 만든 적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땅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공급 가능이요 불가능이요? 불가. 그런데 우리가 예컨대 택지가 필요하다. 나는 택지, 나 집 좀 지어야 되겠다. 주택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택지가 없네. 그러면 집을 못 짓는 거냐? 아니요. 농지나 임지를 깎아서 만들면 돼요. 이거는 그냥 쓰는 거예요. 용도를 바꿔서 쓰는 거예요. 용도. 이런 걸 우리가 후보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용도를 바꿔가지고는 공급이 불가능이요? 가능이요? 가능. 그런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건데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하자고요. 여기까지만도 충분히 어렵습니다. 용도의 다양성인데 동그라미 1번에 토지는 주택, 공장 및 산업용지 등으로 어쨌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런 특성을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한다 그랬고 3번의 파생 특징이죠. 이용 가능한 다양한 용도 중에서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뭘 해야 되는 근거라고요? 최유효 이용이 근거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니까 이행과 전환이 불가능이요? 가능이요? 가능 그랬죠. 그 다음에 제가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뭐 그런 어려운 이야기도 했죠. 그 다음에 병합 분할의 가능성인데 요거는 이 병합 분할의 가능성을요 줄여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줄여서 이거는 분합성이다. 팍 줄여버리네. 그래서 병합 분할의 가능성 너무 기니까 분합성 뭐 이렇게 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병합 더할 수도 있고 분할 쪼갤 수도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병합 분할이 가능하니까 땅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측면이 있죠.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말이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후보지는 잘 아니까 이행지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택지하면 주거상업공업이 있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주택지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상업용지로 바꾸려고 해요. 바꾸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적이 어떤 게 더 크겠어요? 주택지가요, 단독주택이요, 상가가요? 상가 아니 면적들 한 개 방 면적 말고 건물. 그러니까 상가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주택지 한 개 가지고 되겠어요? 몇 필지 사야 되겠어요? 몇 필지 사야지.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몇 필지를 사가지고 병합을 하니까 용도를 바꾼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이처럼 병합 또는 분할이 되면 용도가 다양해진다 그 이야기죠. 아니면 근데 우리가 나지막한 임야를 참으로 행복하게도 20만 평을 가지고 있다라고 치자. 20만 평. 그러면 20만 평을 싹 다 한꺼번에 팔아야 돈이 되겠어요? 쪼개서 팔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개발해가지고 필지를 쭉 나눠서 쪼개서 팔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팔면은 훨씬 더 돈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쪼개가지고 뭐 주택용지로 쓰고 임야를 또는 상업용지로 쓰고 이렇게 용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합하거나 쪼갤 수 있으니까 용도가 다양해진다. 그런 이야기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별거 아닌데, 합병 증감가 또는 분할 증감가가 발생한다. 이야기는 합병으로 인한 증가나 감가, 분할로 인한 증가나 감가가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뭔 말이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쉬운 것부터 하죠. 아까 이미 이야기 드렸는데, 자 20만 평짜리 땅이 있다. 이걸 통으로 팔면 20억이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2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수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팔려면은 수십 년 걸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못 받아요. 안 팔리니까. 그래서 싸게 팔게 되는데, 만일 이거를 10,000평씩 쪼개가지고 10,000평. 그러면 1억만 받겠어요?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쪼개면 가치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이거 제일 많이 써먹는 애들이 저희 기획부동산 애들이에요. 싼 거 사가지고 칼질한다, 이렇게 애들은. 지적도에다 나눈다 그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쪼개가지고 팔잖아요. 그런데 이걸 너무 쪼갰어. 10,000평이 아니고, 쪼개니까 돈 되네? 그래가지고, 이걸 세심하게 자를대로 쪼개가지고, 꼴랑 5평씩 잘랐어. 그러면, 누가 살라 그럴까요? 안 살까요? 그러니까 분필하는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가 증가요? 거꾸로 감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신 거죠? 좋아요. 엊그제 맹지 이야기 했죠, 맹지. 합병은 그걸로 예를 들면 편한데. 그러니까 맹지 이야기 했잖아요. 맹지. 이렇게 삼거리가 있을 때, 여기, 이 사람 땅이 좀 문제다. 이거. A도 괜찮고, B도 C도, B는 괜찮은데, C가 문제다, C, 맹지. 그래서 앞쪽이 평당 1,000만 원이라면, 얘는 한 1,500 될 거고, 도로. C는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면은 보나 500도 안 되죠, 이거. 500보다 좀 쌉니다. 반값 이하예요, 조금.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그랬죠? 저번에는 앞집 땅 사가지고 대지 만든다 그랬죠? 대지. 자루 땅, 쑥 들어간 거.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 그러면 합병하는 거예요, 합병. 왜 이게 더 좋은 거냐면, 예컨대 60평이면 얘는 30평밖에 안 되니까 면적이 작아요, 일단. 그래서 별로 쓸모가 없어. 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대지보다 더 좋은 건 뭐냐? 둘이 합병하면 돼요. 합병하면은, 이 C 부분의 땅도 계속 500이겠어요? 당연히 1000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합병해가지고 손해봤어요? 증가했어요? 네, 합병 증가해요. 이해하신 거죠? 네. 그러면 C가, 야, 이거 B랑 합하니까 이거 돈 되네? 재밌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땅 A, B, C, D, E, F, G, H, I, J, K, L, M, 난리를 쳐가지고 무려 12,000평이야. 단독주택 용지가 12,000평이면.
여기다가 뭐 집 하나 지어놓고 나머지는 뭐 축구장으로 쓰나? 그러니까 쓸모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덩어리가 커서 가격이 커지면은 수요가 없어가지고 싸진다고. 이해하신 거죠? 자고로 덩어리가 크면 안 돼, 안 팔려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감가가 된다. 그러니까 지나치면 항상 문제예요. 이해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예. 자, 병합분할 가능성이죠. 1번. 토지는 이용 목적에 따라 그 면적을 큰 규모로 합치거나 또는 작은 규모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병합분할 가능성이라 한다. 그랬고, 자, 2번. 병합분할 가능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을 그랬는데 기업원의 용도의 다양성 지원한다. 뭐 이야기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디귿번 합병 증감가, 분할 증감가 뭐 그런 거 이야기 드렸다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위치의 가변성은 제목만 보세요. 제목. 동그라미 2번의 기업번의 뭐요? 사회적 위치의 가변성이 있고 두 번째 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이 있고 세 번째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 있다라는 거죠. 설명은 공부가 아주 많이 됐을 때 할 거니까 이건 놔두시고요.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정도 본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우리가 지금 토지의 특성은 어떻게 공부를 하신 거냐. 우리가 부동산의 특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고 토지의 특성이라 그랬고 여기에 자연적과 인문적 특성을 받고 여기도 한 대략 8개 가까이 있는데 그중에 5개 그중에서도 요거 3개가 특히 핵심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 드렸죠. 네,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은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설명은 2개밖에 안 했잖아요. 지금 2개 요건 안 했죠. 그죠? 시험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요 정도만 하면 돼요. 요 정도. 그러니까 뭐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뭐 실제로는 별거 없다 그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문제 좀 풀죠. 여러분 그 문제지 보시면 문제는 4쪽이네요. 그죠? 문제는 4쪽입니다. 아직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 너무 어려운 데는 이제 홀수 중심으로 풀고 다음 과정에 제가 또 이제 짝수로 풀어줄 텐데 홀수 먼저 풀죠. 저번에는 뭐 몇 개 안 됐으니까 이제 다 풀었던 거고요. 여러분 그 3장이 부동산의 특성인데 자 1번 다음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아닌 거 그랬는데 이런 건 쉽네요. 그죠? 답이 뭐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니 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옵니까? 이게 기출문제죠 이것도. 예, 그래서 이렇게 쉬운 게 나오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풀면 돼요. 자 3번 홀수 풀겠다 했습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과 현상을 연결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게 연결된 것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이것 때문에 국지적 시장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직 설명 안 했는데요. 이 국지적이라는 게 좁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넓어진다고요? 좁아진다고요? 좁아진다. 말이 어렵죠? 우리가 병원에 갈 때 마취시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국부마취가 있고 전신마취가 있는데 그 국부가 다른 말로 국지적이에요. 이해하신 거죠? 아니면 국지적 호우라고 비 올 때 한쪽만 쭉 비가 내리는 거 보셨어요? 저는 뭐 신기한 거 봤어요. 노량진 언제 강의할 때인데 이쪽 유리창엔 비가 와. 근데 이쪽 유리창엔 비가 안 와. 건물을 사이에 두고 그걸 국지적 호우라 그래요. 이해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국지적은 좁다. 왜 그럼 좁아지느냐? 부동산은 이동이 불가능한 재화이니까 당의 지역에서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고 고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봐야 가치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국지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내구성이죠. 내구성이 다른 말로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오래 쓰는 거니까. 재고시장 형성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부동산은 오래 쓰는 재화이니까 계속해서 쓸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막 주택이 너무 많아. 재고가. 그러면 새로 지어야 될까요? 이제 그만 지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재고시장. 오래 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별성인데 가치 추계에 어려움을 유발한다. 이제 이것도 뭐 아까 우리가 아직 감정평가까지는 안 갔는데 아까 여러분 부동산은 일물일가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되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똑같은 평형이라도 1층이냐 5층이냐 20층이냐 가격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 그러니까 층마다 가격을 다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예? 동사는 똑같은 물건이면 가격이 거의 비슷해. 뭐 똑같은 캔 커피 그러면 뭐 다 가격이 800원 이렇게 비슷한데 부동산은 그래서 가치축에 평가하는데 애로가 있다. 4번의 부증성인데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한다 그랬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설명해야 되겠네요. 조방이 아니고 집약적입니다. 여러분 그 이용어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7편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7편 아주 뒤쪽이죠. 조방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집약적 이용을 촉진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 조방은 쉽겠죠. 반대어니까. 여러분 그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다 또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다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그 바느질 봉제는 자본집약이에요? 노동집약이에요? 꼭 우리 옛날에 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런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옷도 만들고 뭐 머리 잘라가지고 여자들이 팔면 가발도 만들어 팔고 예? 그렇게 오로지 손으로 또닥거릴 수 있는 거 그런 건 노동집약이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같이 막 로봇들이 용접하고 이건 비싼 기계들이 하는 거니까 노동집약이에요? 자본집약이에요?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집약이요. 자본재를 적게 썼단 말이에요? 많이 썼단 말이에요? 예, 집약은 많이 쓴다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예컨대 자 이제 대략 이해는 됐으니까 땅값이 평당 10만 원인 곳하고 평당 5천만 원인데 있다 이야기예요. 땅값이. 그럴 때 둘 다 2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데다가 건물을 높게 지어야 의미가 있겠어요? 평당 10만 원 하는 시골 땅이요? 비싼 도시 땅이요? 그렇지. 이런 데는 사람이 많고 인구가 많으니까 높은 고층 건물 지어가지고 임대도 하고 장사도 하고 난리를 쳐야 될 것이고 여기 시골 안에 시골? 시골이니까 이런 데는 30층 지어가지고 매일 오늘은 내가 1층 가서 청소하고 내일은 2층 막 돌아가면서 매일 청소만 하고 다녀야 되겠어요? 안 짓고 그냥 농사나 지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방적 이용이라 그래요. 조방적. 아무것도 안 썼다. 이거는 자본재를 몽땅 썼으니까 조방적이요? 집약적이요? 응? 집약적. 이해가 되셨나요? 쉽게 갈게요. 쉽게 갈게요. 이제 이해 다 하셨다 그랬으니까. 집약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층이다. 고층.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70%는 맞아. 다른 거는 이제 틀린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할 거니까. 저층이요? 고층이요? 고층. 그럼 반대가 되는 조방적 그러면 고층이요? 저층이요? 저층. 여러분들 오늘 이따 집에 가실 때 건물 보면서 집약인지 조방인지 판단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신 거죠? 우리 학원 나가가지고 앞뒤를 쳐다보면 다 집약이죠. 뭐 높으니까. 네. 차 끌고 저기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 있는 데나 농사 짓는 데 가면 조방적 그렇게 한다. 왜 그러면 부증성과 집약이 관계가 있냐? 여기요. 아까 땅은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땅값 올라간다 그랬고 올라가니까 낮게 써야 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높게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집약적. 아직은 이렇게 어려워요. 문제 푸는 게. 한 5월 정도 돼야 풀릴까 말까 한데 지금 뭐 11월 달부터 지금 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틀렸고 집약이고 5번. 네, 5번 고가성이죠. 자, 부동산 시장에 진출을 어렵게 한다. 그렇죠. 비싸니까. 부동산도 비싸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런 특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얘들은 못 사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자 5번 보죠. 5번. 자, 부동산의 특성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거랬는데 동그라미 1번에 자,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는 부동성 때문이다. 여기 이제 부동산이 가장 어려운 점이죠. 사실 뭐 내일인가? 내일 잡혀있나? 내일 이제 건대 쪽에서 이제 강의하는 것 중에 부동산 정책 쪽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부동산 정책을 만들 때마다 욕을 어떤 정부든 다 욕을 먹냐. 맨날 욕해요. 부동산 정책을 막 발표하면. 왜 그러냐.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일방 정책은 잘 들어맞는데 국가정책이 왜 부동산 정책은 잘 안 들어맞냐. 부동산이라는 거는 지역마다 성격이 달라요. 자, 예컨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최근에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는 걸 발표했잖아요. 8월 2일 날 발표한 거. 그 여자 장관께서 나오셔가지고 발표한 거 있잖아요. 김현미 장관께서 똑똑한 분이죠, 뭐 그분도.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발표한 게 열심히 막 사고 팔고 하려는 거예요. 투기수요 억제, 강력한 규제 정책이에요.
그렇죠. 뭐 대출 줄이고 세금 막 때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집 여러 개 가지면. 문제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부터 좀 해결하면 좋겠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서울과 수도권의 지나치게 투기적 거래 때문에 특히 재건축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두겠다고요. 요걸 좀 잡아보겠다고요. 그래서 서민들 살게 하겠다. 부동산 가격 안 올라가게 해가지고 서민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취지는 아주 좋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왜 욕먹냐? 취지가 좋은데 왜 욕먹냐? 요것 때문에 이제 뭐 엉뚱한 동네 뭐 이런 데는 뭐 경기 별로 안 좋아. 충청도 전라도 이런 데. 부산은 뭐 아직은 여전히 좀 좋고 강원도가 요즘 조금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경기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강력하게 규제를 하면은 이쪽은 그렇지 않아도 거래도 안 되고 죽겠는데 계속 거래가 될까요? 이제 더 안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처럼 부동산은 지역적으로 달라요.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으로 전국을 커버할 방법이 애초에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왜요? 부동산은 동산처럼 이동하니까요.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성의 성질 때문에요. 더 쉽게 갈게요. 보통 지금 수도권은 주택이 충분하단 말이에요. 남아요. 수도권은. 근데 왜 내 집이 없냐? 한 사람이 집을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주택이 모자란 게 아니고 수도권은 110%가 넘어 보급률이.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또 왜 집을 막 지어대느냐? 실제로 모자란 거는 지역이에요. 지역. 일부 지역.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동산 같으면 아니 이쪽에 캔커피 없다. 토목으로 실어다 주면 되잖아. 그런데 부동산은 실어다 줄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부동산. 응? 네,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이동할 수 없다는 이야기했고 다른 데 못 움직이죠. 뭐.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올라가도 갖다 못 줘요. 2번. 토지 가치 보존력이 우수한 것은 부동산 영속성 때문이다. 아까 이건 했죠? 네. 3번. 토지는 다른 생산물과 마찬가지로 노동 또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네. 부증성 없다. 네. 4번.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개량물에도 적용될 수가 있다. 사실은 건물도 같은 게 거의 없죠. 설계 다르고 자재 다르고 다 달라요. 네. 그 다음에 5번. 특정 토지의 위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 선택 선호 결과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별거 없어요. 옳은 이야기죠. 위치가 좋다라는 거는 개인이나 집단이 많이 선택했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과정에서는 주로 이제 홀수 쪽을 많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쉬셨다가 제 2편 들어갑니다. 2편은 진짜 중요합니다. 잠깐 쉬었다 뵐게요.